반갑습니다. 중간고사 대비해서 전체적인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강의계획서고요. 8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이제 7주 유체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유체는 사실 14장인데 로테이션이 일로 와버리면은 로테이션은 시험 범위에 넣기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유체를 넣었고요. 그래서 9장까지 공부하고 유체도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퍼펙트 물리 목차를 보면은 유체 빼고 순서대로 맞아요. 네,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점이 이 책이 좀 이렇게 얇은 편이에요. 네, 얇은 편이라서 79페이지까지만 공부하시면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유체는 또 따로 공부하시면은 이것만 사실 공부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제 생각엔 B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최소 뭐 감각이 뛰어나면 뭐 이렇게만 이 책만 공부해도 A0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네. 뭐 다시 시험 볼 일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책만 공부해도 충분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2, 3번 아까 영상 보셨죠? 네, 그것도 여기 방금 영상 업로드 했는데요. 네. 이게 좀 더 전체적인 얘기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것은 퍼펙트 물리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좀 이게 고등학교 때는 중요한데 이제 이건 이제 물리학 1, 얘는 물리학 2 뭐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좀 중요한데 대학교 때는 이제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건 수학이지 물리가 아니거든요. 1, 2장은 뭐 힘의 개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내면 이제 겁나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1, 2장이 1, 2장 사실 잘 몰라도 3, 4, 5, 6장 어느 정도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3, 4, 5, 6부터 시작하고요. 네. 그래도 뭐 등가속도 공식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벡터 개념, 벡터 화살표 더하는 거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 정도만 알면은 3, 4, 5, 6장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2장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시고요. 네. 등가속도 공식 몰라도 됩니다. 네. 솔직히. 네. 일단은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3, 4, 6장부터 3장부터 하겠습니다. 네, 3장 뉴턴의 운동법칙. 그래서 사실 3장보다는 이제 3장에서 이제 마찰력이나 이제 원운동까지 이제 포함되면 이제 4장인데 그러니까 4, 5, 6장이 제일 중요해요. 4, 5, 6장. 그리고 3장은 4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뭐 그 자유물체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3장도 당연히 4장을 하기 위해선 중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이제 4, 5, 6장을 완벽하게 이제 익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따라오시면 되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끊었다 할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퍼펙트 물리책이고요. 네. 비공개로 올리는 거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스캔한 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신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뭐 채널 폭파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으로 이제 더할 수 있는데 다르게 더하는 것도 알고 있죠. 2벡터랑 2벡터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하면은 2벡터가 되죠. 네. 이 파란색 두 개 더하면 아시죠? 벡터의 머리와 꼬리와 있는 방법, 삼각형 방법. 이거 알고 계시면 좋고. 이 분해도 알고 계셔야 되죠. 분해는 이 하나의 벡터가 있는데 이 하나의 벡터를 이 두 개의 벡터의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원래 이 벡터가 하나 있을 때랑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빗면에서 중력의 빗면 성분 뭐 빗면의 수직인 성분 나눌 때 이렇게 하죠. 뭐 직각 아니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분해는 항상 쉽게 하려고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으로 나눕니다. 이거 다 아시겠죠? F는 작용 반작용 법칙. A가 B에 작용한 힘과 똑같은 크기의 설명했는데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은 B도 A에 힘을 작용하고요. 그건 이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냥 이거 안 읽고 설명하는 게 더 쉽네요. 이거 글 읽는 거보다. 자, 봅시다. 예제 1. 자, 구하는 게 뭐예요? TATB TC. 그래서
그 영어로 텐션이 뭐냐면은 장력이에요. 장력. 그래서 줄을 끌어당기면은 그 줄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거부터 구하는 게 쉽냐면은 그 개를 잡아야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물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개 내부력들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개 내부력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이 힘들이 서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텐데 많이,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해봤자 0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항상 외부력만, 그러니까 이 개를 통과하는 힘이 여기 통과했죠. 이 통과하는 힘, 이게 뭐라고요? 이 통과하는 힘이 TA네요. 그리고 줄은 항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은 밀 수가 없죠. 밀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당길 수만 있죠. 네, 당길 수만 있고, 그 항상 개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셔도 됩니다. 개가 딴 곳에 작용하는 힘을 더하시면 안 되고, 딴 곳이 개에 작용하는 힘만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이 이 개를 위로 잡아당기겠죠. 네, 방향 이해 가시나요? 실은 당길 수만 있으니까 개에 작용하는 힘은 실은 위로만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물체는 실을 아래로 잡아당기겠지만 그건 실에 작용하는 힘이고, 지금은 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실이 이 개에,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윗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축을. 그리고 이 변수들은, 힘들은 다 여러분 변수들 양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방향은 사람이 결정해 줘야 돼요. 네, 힘에 한해서는 힘이 벡터라서 이 F가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이 힘 표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 때는 변수들 다 양의 값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력 같은 거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나? 어쨌든 이 장력이 이 플러스 하늘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T에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네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지하면 되죠. 그건 땅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질량 다 더하고 G 하면은 이게 평형이기 때문에 뉴턴이 이 법칙에 의해서 MA 하는데 어차피 가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딨냐 답이. 이렇게. 네, TA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평형이 안에서는 꼭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쪽으로 가는 힘은 이쪽으로 가는 힘과 같다,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돼요. 네, 사람 마음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TC보단 TB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아이고 왜 안 되냐, 이거 뭐야? 자, 이 개에서 통과하는 힘이 여기 하나 있고, 얘도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TB 하나밖에 없죠. 이것은 뭐랑 같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개의 중력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M2G 더하기 M3G 이렇게. 그래서 TB를 구한 거죠. 마지막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개 잡아서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예제 2로 가겠습니다. 이거 실험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찰력 같은 거 없죠. 그리고 실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필기를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실의 질량 항상 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게, 일반 물리에서 실의 질량을 고려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네, 거의 나온 경우 제 기억은 없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실의 질량 무시한다 하지 말고, 당연히 무시되는 거니까. 실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한 실이라 그럴까요?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한 실에서 장력 같다. 모든 곳에서 장력은 같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실이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된 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장력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이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이러면 장력은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 파트에서 이 도르래 질량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도르래 질량이나 이런 거 무시하기 때문에 네, 한 실에선 장력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그래서 걔를 따로따로 이렇게 퍼펙트 물리처럼 잡지 마시고 그냥 걔를 이런 식으로 실 포함해서 물체 포함해서 다 같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 도르래는 빼고. 그리고 축을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가 플러스 S축.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요, 플러스 S축 방향으로 향하는 힘만 고려해 보세요. 그럼 여기 중력이랑 수직강력은 수직이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되고, 도르래가 실을 미는 힘도 수직강력이 수직이기 때문에 실과 고려 안 해도 되고, 오로지 실과 평행한 힘은 이 조그만 m의 중력 mg밖에 없습니다. 얘 m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는 ma보다 그냥 a는 n분의 f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속도 a는 이 개 전체로 잡았잖아요. 전체 질량 큰 m 더하기 m 분의 s 방향 성분의 힘 mg,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죠. 줄의 장력은 걔를 전체로 잡아서는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로 잡았을 때 내부력은 사실 이렇게 잡아서는 내부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할 수 없고, 걔를 따로 크게 작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얘로 잡으면 문제가 여기 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력이랑 장력.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얘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로 하시면은 플러스 방향의 힘은 장력 T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T는 어떻게 된다? T는 F는 MA 할 때 T는 MA. 질량이 걔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질량 M, 이때는 M입니다. 아까는 질량이 전체 걔의 질량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걔를 얘로 잡았기 때문에 질량이 M입니다. 그 곱하기 가속도는 같죠. 왜냐면 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이 속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큰 M 더하기 M분의 큰 MMG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이제 자유물체 그린다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고요. 원래 정석은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변칙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에 잡아서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푸시면 됩니다. 일단 가속도 먼저 푸시면 됩니다. 문제 3-2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3번.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찰은 없고요. 힘 F를 왼쪽에서 이쪽으로 민다고 하네요. 이때 가속도 A와 블럭 사이의 접촉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아까 그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게 이런 문제 전체로 잡아서 가속도를 일단 구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걔를 전체로 이렇게 물체 M 더하기 M2 전체를 잡겠습니다. 가속도 어떻게 된다? 전체 질량 M1 더하기 M2분의 이쪽 방향의 성분의 힘만, 그러니까 중력이나 수직강력은 어차피 그거잖아요. 이동 방향의 수직이니까 가속도 영향을 못 줘요. 여기가 x라 그러면 ax만 보는 겁니다. ay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0인 거 아는데 더 해봤자 뭐 하겠어요. f밖에 없네요. 답이 그래서 이거가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또 구하라는 게 이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접촉력이라고 여기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직강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직강력이 꼭 물체를 면이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꼭 받쳐야지 수직강력이 아니에요. 옆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네, 옆쪽으로 밀 수도 있고 아래로 밀 수도 있습니다. 네, 면이 물체를 미는 힘, 그걸 수직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걔를 봅시다. 블록 사이 접촉력 크기니까 M1이 M2를 가하는 힘이나 M2가 M1에 가하는 힘이나 둘 다 크기가 같아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니까 뭐 걔를 사실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작은 애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강력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실은 잡아당길 수만 있다 그랬죠? 수직강력은 밀 수만 있습니다. 반대죠. 네, 수직강력 미는 것만 가능합니다. 잡아당길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초강력 접착제를 붙여놓으면 잡아당기는 건 가능한데 접착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직강력은 밀 수만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당연히 윌 수밖에 없기 때문에 M1이 M2를 잡아당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힘이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저 같은 수직안경 노멀 포스인데 N으로 하겠습니다. 수학이 노멀에서 수직이란 뜻이죠. 노멀이. 노멀 포스에 N을 따서 그 할리데이 책 같은 건 FN으로 표시하고 기호를, 어떤 책은 스몰 n으로 표시하고, 저는 그냥 대문자에 씁니다. 단위랑 그렇게 헷갈릴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별로 안 헷갈리더라고요. 별로 안 헷갈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대문자 n으로 할게요.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F는 MA는 쓰시면 돼요. 네, F는 MA. 그래서 이쪽 M2를 개로 잡았을 때 F는 MA 쓰시면 어떻게 돼요? M2를 개로 잡았을 때 알짜임 어떻게 된다? M2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X다. 이렇게. 네, AX가 구했죠. 이거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된다? M1 더하기 M2분의 M2F 이렇게 된다. 이렇게 A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걔를 M1으로 잡으면은 이 또 F가 있잖아요. 여기 F. 그래서 좀 풀기가 좀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걔를 뒤로 잡은 겁니다. 되도록 힘이 하나 있는 게 좋으니까. 걔를 M1으로 잡으면은 M2가 또 M1을 밀 거거든요. 이쪽으로. 힘이 두 개만 더 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있는 게 이걸로 이제 걔를 M2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1번이 그래서 끝났습니다. 1번이 끝났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어떻게 되냐? 같은 문제인데 오른쪽에서 가해질 때 가속도 같겠죠. 네. 이쪽에서 F로 미나 이쪽으로 F나 미나 같겠죠. 가속도 크기 같습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겠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접촉면의 크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촉면 크기 변하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접촉면 크기 이쪽으로 미는 거랑 이쪽으로 미는 거랑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직안경의 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작다. 접촉면 크기 어떨 것 같나요, 이거? 굉장히 작겠죠. 왜냐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얘 살짝만 밀어도 가잖아요. 이런 경우인데. 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되게 크고 여기 되게 작은데 일로 밀었다 생각해보세요. 접촉면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얘를 가속시켜야 되잖아. 얘를 이 접촉력만으로 가속시켜야 되잖아. 얘는 이제 접촉력만으로 작은 애를 가속시키고. 그래서 달라요. 네, 다르다고요. 지금 딱 이 경우네요. 그래서 얘보다 어떻게 된다? 접촉력 크기가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1번 같은 경우고 이게 2번 같은 경우잖아. 딱 보면 M2가 더 작으니까 접촉력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된다고요. 네. 굳이 해드려야 되나? 해드릴 것도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 걔를 예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걔를? 아이고 왜 이리고. 걔를 예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힘은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냥 다시 그려야겠다. 자, M1 있습니다. 이걸 걔로 잡은 거예요. 이제 가속도는 같으니까 굳이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알짜이 뭐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죠. 근데 아까랑 달라요. 왜냐면은 다르니까 프라임 붙여놓겠습니다. 네. 똑같이 해놔면 또 헷갈리잖아요. 다른 놈인데 전혀. 네. 더 크다 그랬잖아요. 네. 감각적으로 봤을 때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는 MA, 여기를 또 운동방향 플러스 해줍시다. 그럼 2번 문제의 경우는 이 X방향 성분 어떻게 된다? M1, A1이죠. 그러니까 이거니까, A가 이거니까. 다 똑같은데, M1이 M2가 M1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M2가 더 작고 M1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력이 아까 말했듯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M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M1이 더 큰 놈이니까 접촉력이 밑에 게 더 크다. 네, 이해 가시나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쉬운데 설명을 제가 지금 완벽히 퍼펙트한 강의를 이제 목표로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제가 필기를 진짜 못합니다. 네. 설명은 잘하는 편인데 설명도 물론 좀 연습을 했을 때 얘기고 필기를 어쨌든 잘 못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네. 이해 안 가시면 이제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아, 이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경우, 위의 경우. 그리고 여기 좀 점을 여기다 찍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다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점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 사이에 작용 좀 헷갈리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전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랑 마이너스 F, 이렇게 마이너스를 굳이 뭐 우리가 붙여 주셔야 되나?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N 프라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방향은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크기만 있는 양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굳이 마이너스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4번. T3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다. 전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자, 그래서 T3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T3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문제 주어졌죠. 답을 T3로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 푸실 때 좀 주의할 게, 내가 아는 이제 그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 변수라고 막 답을 수지 강력이나 막 텐션 이런 장력으로 나타내면 그냥 틀립니다. 네, 보통 텐션이나 장력은 물리에서 답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는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주어졌으면 써도 되는 건데 보통은 잘 안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은 물리를 알고 있는데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걔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전체로 잡읍시다. 그럼 이 사이에 작용하는 텐션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상쇄가 될 거기 때문에 내부력은 굳이 여기 F는 MA 할 때 이 엑스터널로 쓰지 인터널이 아닙니다. 익스터널 모두 힘을 더하면 돼요. 외부력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T3밖에 없습니다. 외부력. 물론 이제 X방향,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 X방향으로 항상 해주세요. 는 뭐다? 개의 질량 M2, M1, M2, M3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바로 그냥 A는 N분의 F 할 걸 그냥.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됐고요. 장력 T1, T2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또 걔를 또 다시 잡아야 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물론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죠. 얘는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잡는 게 아까랑 문제가 왜 이렇게 비슷하지? 걔를 이렇게 잡고 F는 MA 이제 적으세요. 똑같이 F는 MA. F는 뭐예요? 힘 이거밖에 없죠. 이제는 이게 작용하는 힘. T2는 뭐예요? 걔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쓰기가 귀찮네요. 정말 이렇게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T1 안 해도 되겠죠? 네, T1도 걔를 이렇게 잡아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T2는 이렇게 나오죠? 네, 같죠?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풀어보시고요. 자, 수지강력 노멀 포스라 그랬죠? 그래서 면이 물체를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받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강력 항상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직접 뭐 좀 쉬운 문제라서 중간고사에는 안 나오겠지만 뭐 좀 중요한 부분이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속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속력. 이 말은 뭐냐면은 알짜임이 0이다. 네. 그러니까 평형이다. 평형. 네, 평형 상태다. 알짜임이 0이다. 아, 물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왜 평인가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고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죠. 네, 힘의 평형.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좌표를 이렇게 지표면에 대해서 지표면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랑 중력에 대해서 평형, 또는 이제 이 면에 대해서 평형이랑 면에 대해서 수직, 이렇게 두 개로 풀 수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 많은 힘이 이 축이랑 맞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힘 F를 이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그 중력도 이 방향이고, 그러니까 수직강력만 좀 삐뚤어진 방향이에요. 그래서 좌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는 게 더 쉽습니다. 네. 이렇게 잡으면은 두 개나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직항이어만 사인 코사인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빗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텐데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지금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같은 문제는 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2차원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2차원, 3차원, 2차원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평행 이동을 시켜서 아까 이거 아시죠? 이거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왔네? 뭐예요? 0이 됩니다. 굳이 말하면 0 벡터? 네, 그냥 힘이 없어지긴 해. 이게 힘의 평형이죠. 그래서 벡터의 꼬리와 머리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게끔 하면은 이런 문제, 특히 이런 문제 같은 스타일은 좀 더 쉽게 풀려요. 해볼게요. 그래서 20이죠. 20이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각도를 이게 좀 헷갈리는데 각도를 그릴 때 이렇게 45도로 그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20도 정도로 그려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20도 정도로 그리면 수직항이 어떻게 됐어요? 수직항의 방향이 거의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방향이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 20도라고 하면, 왜냐면 45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각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20 중력 20이 있고요. 수직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항력 거의 이 F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수직항력은 눕게 되잖아요. 아까 말했어요. 수직항력 그려보니까 굉장히 이제 각도 이제 가파르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얘는 사실 작게 그려야 되고 F, 그러니까 이 길이가 F입니다. 이 길이가 20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얘가 수직항력, 이 길이가 수직항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항력 굉장히 방향,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평행이동 한 건데 여러분들이 각도를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20도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타 바로 나오는데 이건지 헷갈린다니까요. 이건지 이게 세타인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이거 막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막 40도 이렇게 나와도 막 이렇게 얇게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돌리면서 각도가 저 각도냐 이 각도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작게 잡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이게 30도네요. 30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이죠. 이제 바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이제 쓸 공간이 별로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2대 3은 뭐 4대 6이다 뭐 이거 뭐 하고 있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 3은 4대 6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대 3은 4대 6이다. 이것도 됩니다. 네. 당연히 되죠. 되잖아요. 또 이것도 됩니다. 2대 3은 4대 6 뭐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안 되냐 생각할 필요 없고 다 됩니다. 대각선을 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뭐 분모부터 하셔도 됩니다. 2대 3은 4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분모보다 분자에 있는 게 더 쉽거든요, 미지수가. 나는 n을 구하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대 뭐예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뭘로 할까요? 이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n 대 20으로 할게요. n 대 20은 뭐예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럼 뭐예요? 2대 루트 3이죠. 그럼 n은 뭐예요? 루트 3은 40이죠. 루트 3은 40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네, 팁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별로 쓸모가 많이 쓸 일은 없는데 팁이니까. 다시 이제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F를 알고 싶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F 대 이제 파란색만 쓸게요. F 대 뭐예요? F 대 N 하면 안 되지. N 모르잖아. 물론 옆에 알긴 했는데 아예 숫자로 하면 좋지. F 대 20은 뭐예요? 다시 보라색. 이제 보라색끼리 F 대 20 똑같은 위치로 1 대 루트 3이죠. F는 뭐예요? 양분의 20 곱하면 루트 3분의 20이죠. 이렇게. 팁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을 꼭 이렇게 해서 굳이 하지 마시고 바로 분수로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였어요. 제 얘기는. 혹시 뭐
물론 이렇게 해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 익숙한 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일반 물리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기보다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 뭔가를 손을 뭐 적고 있으면은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겁니다. 그냥 팁이니까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와도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예제 6번은 물론 이게 좀 유명한 문제라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시험에 이러고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난이도가 꽤 있는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물체 그림 그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영상만 보지 마시고 위에 건 이제 다 알겠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제가 푸는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림이 다예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다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학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문제는 사실 1학기 문제에서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제 자체에서 뭐 나오면 모르겠는데 별말 없으면 사람이 여기서 뭐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뭐 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뭐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 상황 아니고, 보시면은 질량이 큰 걸 큰 M으로 할게요. 그래서 사람이 더 질량이 크네요. 큰 M.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뭐지 이건? 판때기는 스몰 M 하겠습니다. 사람이 200N 힘으로 줄을 잡아당길 때 사람이 판에 미친 힘을 구하여라. 그냥 보시면 진짜 안 풀립니다. 저도 그냥 보면은 이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나? 어우, 깜짝 놀랐네. 벌써 30분이야.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좀 미안하네요. 좀 컴팩트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길게 하고 있는데 1.5배속으로 일단 보시고 다시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걸 개를 나눠가지고 자유물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야지 좀 감이 오지, 그냥 보자마자 이거네 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미리 풀어봤으면 그런데 처음 이 문제를 풀고 보는데 바로 이제 막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개로 놓겠습니다. 사람 이렇게 생겼고요. 힘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에 작용한 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줄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로 잡아당기죠. 윗방향입니다.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 장력 T입니다. 또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중력이 사람을 큰 M이라 그랬죠. 사람은 큰 M지. 그리고 면이 사람 발을 위로 미는 수직강력이 있습니다. 이거의 방향은 윗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직강력 아까 당길 수 없다 그랬죠. 물론 접착제를 바르면 모르겠는데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수직강력 항상 윗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힘이 있나요? 다른 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사람으로 개를 잡았는데 1번이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직강력 빼고 문제서 다 주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200N 힘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얘기인가 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문제에서 좀 생략한 게 있는데 평형이에요. 평형 상태예요. 1번 이거 빼먹었네.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정지 사람 정지 상태일 때 1번 문제 이걸 빼먹었고요. 문제가 좀 지금 이게 빠져 있고요. 2번이 이제 정지 상태가 아니고 들어 올리기 위해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정지가 앞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좀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속하는 경우 생각했는데 정지 상태라고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장력 200 더하기 수직강력 N은 어떻게 돼야 된다? 중력가속도 10으로 해주세요. 10 이 문제. 그리고 사람 100kg이죠. 그럼 100 곱하기 10은 1000이네요. 그래서 N은 뭐다?
800N이다. 이렇게 쓰기가 좀 헷갈리네. 이렇게 합시다. 단위는 이렇게 꺽쇠 안에 넣겠습니다. 800N 나오죠. 2번,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의 힘으로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가.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개를 전체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 판때기만 잡을 것인지, 네. 나머지는 없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잡든 판때기로 잡든 사람 판때기 같이 잡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판때기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식을 연립하셔야 되고요. 전체로 잡으면은 좀 한 방에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뭘로 풀까요? 이 문제 너무 복잡하니까 옆에다가 이거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려고 이제 한 거고. 너무 길어져서 좀 미안한데 설명하다 보니까. 자, 이제 판때기로 하겠습니다. 판때기. 자, 판때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된다? 보라색으로. 보라색이 없네. 빨간색으로.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사람이 판때기를 아래로 밀겠죠? 이 수직강력. 얘랑 지워지고 난리야. 이 수직강력이랑 이 힘이랑 어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리고 판때기 질량 스몰 m이죠. 스몰 mg. 그리고 줄이 위로 잡아당기는 힘. 이 줄이 두 개라서 ET라고 하지 마세요. ET. 지금 이 줄이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줄이 하나로 연결돼서 둘 다 T인데 나눠졌잖아요. 2분의 2분의 T, 2분의 T인데 둘이 합치면 결국 T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들고 있나? 이 위에 걸리는 장력이 같으면 이 물체가 받는 힘도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질량이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T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T. 2T로 하지 마시고 두 개 걸려있다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그냥 T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판때기에 작용하는 힘이다.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이렇게 빼먹는다니까? 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면은 이 면이 이 판때기를 위로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좀 특별한 놈이니까 초록색으로 합시다. 얘는 N'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표면이 판때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사람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사람이랑 작용하는, 얘는 면이랑 관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해도 상관없는데 하늘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까요? 하늘 방향. 그럼 이 첫 번째 식이랑 이 두 번째 개로 잡았을 거 각각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을 개로 잡았을 때, 자, 장력이 있었고요. 이 시그마 F 하는 겁니다. R자임 더하기 n이었고요. 마이너스 mg였죠. 네. 는 이제 가속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1번이 아니고 이제 가속할 수 있는 경우. 는 뭐겠어요? 는 사람 질량만 있죠. ma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계일 때, 개가 사람계일 때. 그래서 판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이제 판일 때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러면은 면이 판을 위로 미는 힘이 있겠고요. 장력이 있겠고요. 이 둘이 장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죠? 방향이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mg가 있고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이 둘이는 작용 반작용 관계 맞아요.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였습니다. 아까 전에. 잘 모르겠으면 말로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이 사람을 위로 미는 힘, 또는 사람이 판을 아래로 미는 힘.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고.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장력은 항상 T만큼 걸리잖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줄에는 항상 같은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그냥 줄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얘는 줄이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닙니다. 이 T끼리는. 어쨌든 그래서 얘는 뭐다? 판은 질량 1밖에 없으니까 ma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더하면 되는데, 더하고 뭐 면을 이걸 0으로 넣어도 되고, 먼저 0으로 놓고 더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어떻게 된다? n이 없어집니다. n. 그래서 우리 모르는 게 n이잖아요. 네, 수직항력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알고 있었잖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안 움직일 때 n이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힘을 바꾸면 이게 또 바뀌어요. 네, 바뀌겠죠. 이 t가 바뀌면 m이 바뀌잖아요. n이. 네.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제 소거해주는 게 좋겠죠.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아, 정말. 어쨌든 t는 알고 있으니까 소거 안 하는 게 좋고, t는 t도 알고 있는 건 아니네요. 여기서 묶고 있는 거네요. 묶고 있는 거. 네. 얼마의 힘으로 줄을 잡아당겨야 되는가. 묶고 있는 거니까 t를 소거시키면 안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면이 작용하는 힘이 있고 2t가 있고요. 더하면은 수직항력 상쇄되고요. 마이너스 m 더하기 mg가 있고요. 는 큰 m 더하기 작은 m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판이 들어올리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접촉력이. 그 말은 수직항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면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답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답은 이거 다시 정리해 보세요. 2t는 m 더하기 m a 더하기 g네요. 이렇게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이게 되네요. 그래서 t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풀었네. 너무 일반적으로 풀었는데 잠깐만요. 가속도가 0이 되면은 그때가 최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커지게 되는데, 가속도가 0일 때, 네, 가속도가 0일 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까 전에 풀 때 0이라고 놓고 풀었어도 됐습니다. 이 문제 한해서는. 네, 이 문제 한해서는 0이라고 놓고 풀었어도 됐는데, 이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생각하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A가 0일 때, 네, A가 0일 때, 그때가 이제 최소의 힘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되는 겁니다. 더 세게 잡아당기면은 가속도가 A가 커지게 되겠죠. 0이 아니라. 네, 지금은 근데 최소이기 때문에, 네, A가 0일 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답 110이죠. 100 더하기 중력가속도 10이죠. 2죠. 뭐예요? 곱하면? 더하는 건가? 이거죠. 500. 저거 답이 이거였나? 아까 전에 제가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실수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550N 550N 있고요. 제가 너무 설명을 지금 좀 평소보다 못하고 있는데 좀 정리만 잘하면은 대부분 정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그럭저럭 하고 있고 정리를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MA를 써서 풀었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3-6을 풀 수 있습니다. 3-6. 판이 만약에 좀 아까보다는 좀 빠르게, 아까는 이제 거의 0으로 가속할 때 문제였고요. 바로 550N. 이제는 판이 좀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서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제 1m로 가속하기 위해서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되냐? 그럼 A를 1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이거 이제 없애고요. A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 이게 산수가 잘 안 되네요. 산수가. 초등학교 수학이 안 되네요. 중학교부터는 되는데 초등학교 수학이 잘 안 됩니다. 11이 되죠? 이거 10이고 1이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이러면 쉽네. 그러면 맞나? 맞죠?
맞죠? 2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605인가요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은? 참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이거 답은 사람이 605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은 1m/s 제곱의 힘으로 가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본 이 문제를 처음 어디서 봤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봐서 멘탈이 완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좀 물알못이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 좀 멘탈이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이거 막 친구들은 막 이거 사람 공중에 뜨지 않냐고 이러고 있고. 수직항력이 지금 일단 있잖아요. 네, 운동방식 썼을 때 수직항력 있잖아요. 보시면은 네, 수직항력이 0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뜨지 않습니다. 네, 수직항력이 플러스라는 얘기가 지금 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감각이 문제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와도 상관없어요. 감이 잘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수직항력은 미는 힘밖에 없다, 장력은 당기는 힘밖에 없다. 이것만 하면 다 반응이 나오거든요. 걔를 잡으면은. 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전체로 잡으면 더 쉬워요. 그래서 굳이 뭐 제가 계속 따로 잡아서 더 해드렸는데, 뭐야 이거? 동시에 보게 하고 싶은데 이걸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자, 걔를 같이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1번을 푸는 게 아니라 2, 3번을 풀 거잖아요. 이제 이미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 있다고. 네. 떠서 가속하는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걔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통과하는 거 2개 있죠. ET가 되겠네. 왜냐면 이 장력 하나를 T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이 뭐다? ET다. R로 작용하는 힘이 뭐다? 이 개의 질량 M 더하기 mg 이거다. 쉽죠? 그러면 R자임이 뭐겠어요? ET 빼기 M 더하기 라지 M G는 뭐겠어요? M 더하기 라지 M A겠죠. 이 식이 뭐겠어요? 아까 쓴 이 식이랑 같습니다. 이 식. 여기 2 있죠, 2.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로 잡으면 사실 더 쉽다.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잡아서 푸는 게 더 쉬운데, 제가 굳이 또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직접 잡아보면서 필요할 것 같았고요. 시간 너무 많이 길어지네? 47분.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잡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잡아서 직접 그려보시고, 제가 푼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예제 6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좀 지금 길게 한 거예요, 예제 6번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 가는데, 이런 거 보니까 막 잘 이해 안 가더라, 이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 알면은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고, 제 설명하는 것도 이해 가면은 다 된 겁니다. 이것까지 굳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막 책 보고 있으면은 막 좀 짜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이 좀 오타가 많아요. 단점이. 오타가 조금 많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오타 때문에 왜 이러지 내 생각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을 그냥 이렇게 확 끄어버리세요. 네. 내 생각이 맞다 이러면서. 책이 또 오타가 났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세요. 시간을 너무 이렇게 잡아먹지 마시고. 시간은 제가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자, 관성력 나중에 혹시 필요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 헷갈려 한다니까. 관성력 있으면 관성력 없이 푸세요. 관성력 왜 자꾸 넣어서 푸는지 모르겠어. 자, 이것도 PPT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좀 마음에 드네요. 좀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요. 질량이 12kg인 기구가 이만한 가속도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구에 있는 모래를 버려 기구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모래를 버려야겠는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항상 해야 될 게, 생각을 하고 있지 마세요. 생각에도 변하는 게 없어. 그리고 바로 답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느낌으로 모래 얼마 버려야지 이러고 있어. 절대 못 풀어. 저도 못 풉니다. 물론 이제 암산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면은 풀 수 있는데, 저는 암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운동 방향씩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숫자 있는 문제도 숫자로 바로 넣지 마시고 되도록 문자로 넣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질량 큰 M이라 그러고요. 이제 버리는 질량, 뭘 버리는 거지? 모래주머니 버린다 그러잖아요. 버리는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리기 전에는 어때요? 버리기 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죠. 버린 후에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달이 되네. 네, 큰 M 빼기 작은 M이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이 얘기해서, 자, 이거 올라가고 있죠.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로 해주라. 처음,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개.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로 해주라. 그래서 어떻게 운동 방향 어떻게 세우면 된다? 힘. 근데 부력은 여러분들이 안 배우긴 했는데 위쪽 방향이에요. 네. 기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부력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쪽 방향입니다. 별로 여기서 몰라도 되는 게 부력 크기 상수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부력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어떤 상수. 네. 어떤 상수. F9라고 합시다. 중력이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써요? 부력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F9가 있죠. 이 경우는 중력 뭐예요? 이거죠. 자연물체 그림 다 그렸고. 얘는 내려간다 했으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합시다. 네, 그게 낫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F9 빼기 mg는 이게 알짜임이고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버린 다음에 다른 문제라 생각하세요. 아래 방향 플러스로 했죠? 그래서 밑에다 넣겠습니다. m-mg 마이너스 F9가 되죠? 네, F9는 어떻게 되겠어요? 걔의 질량이 이거죠? m-m 그리고 A가 지금 부호 같은지 항상 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 1, 2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막 이게 이건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이 확실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A라고 하시고 A를 양으로 놓으면 좀 좋습니다. 무조건 뭐 A가 뭐 벡터니까 뭐 음수 포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이 확실히 결정된 문제, 뭐 도르래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부호를 그냥 A가 양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둘 다 지금 이쪽을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네, 이쪽 방향의 가속도로 일단 되는 거거든요. 네, 양의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속도 방향이 확실히 아래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 같잖아요. 좌표 방향이랑. 그래서 A.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문제 뭐 이렇게 네,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가속도 둘이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는 위로 가속하고 얘는 아래로 가속하기 때문에 좌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를 더해주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부부가 없어지네요. 부부.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진다? mg 없어지네. 이렇게. 그리고 그냥 씁시다. 밑에는 마이너스 mg가 되네. 마이너스 mg 맞나? 자, 마이너스 mg는 어떻게 된다?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되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몰 m을 묻고 있어요. 스몰 m. 그래서 스몰 m을 제대로 나왔네요. 나도 어제 실수한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항했습니다. 2%. 그래서 스몰 m은 뭐다? 여기서 말하고 숫자 넣어도 상관없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죠? 네, 잘못했네. 이 영상을 좀 끊어서 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좀 실수하면은 바로 하고. 잠깐만, 어디서 실수했냐?
자, 부력 빼기 mg는 라지 m이 맞고요. 첫 번째 식 맞습니다. 두 번째 식 아래로 가속하죠. 아, 문제를 잘못 읽었군요.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처음이 아래고요. 버렸더니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지.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력은 변하지 않고 버리니까 위로 가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잘못 설명했네요. 다시 녹화하긴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처음에 정신이 없네. 처음에 이 방향이었고요. 나중에 이 방향이었죠. 운동 방향이. 네, 그렇습니다. 뭘 바꾸면 되겠어요? 이걸 다시 쓰긴 좀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이 부호는 바뀌면 되겠네. 이렇게. 얘는 안 바뀌죠.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힘의 방향만 바뀐 거잖아요. 왜냐면 좌표축이 바뀌었으니까. MA는 그대로 있습니다. MA는 그대로 돼요. A 지금 이쪽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된다?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MA는 그대로 있습니다. MA는 그대로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재밌네요. 실수하고 재밌대. MA 그대로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대로 된 거 맞습니다. 네, 그대로 된 거 맞습니다. 아까 실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되네요. 더하기가 되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A는 2, 10, 2, 질량 얼마? 12, 가속도 얼마? 2, 답은 얼마? 좀 계산 좀 이러는데. 4네요 4. 이렇게 바꾼다니까. 4. 답이 4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내가 한번 봤거든요. 네, 4.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저가 실수한 게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근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 상황인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실수를. 근데 문제를 애초에 잘 읽었으면 실수할 일도 없었잖아. 처음에 내려오고 있었고 당연히 버리면 올라가야죠. 다시 녹화하긴 좀 그러니까 벌써 57분인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완벽한 강의를 하려면은 제가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쓱 보고요. 근데 좀 풀기 어려운 것 같은 거 한번 쓱 풀어보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할게요. 그래서 그 3개로 할지 영상을 3개로 할지 챕터당 2개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개념 설명하면서 예제 풀어드리는 게 영상 하나고 그 다음은 예제 아래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제 아래에 있는 문제 푸는 게 그 다음 영상으로 할까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연습 문제 있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시험에 좀 나오거나 여러분들 좀 필요한 문제를 풀 거고 이런 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안 풀어도 될 것 같은 문제가 꼭 있어 보면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이것도 확률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제끼는 문제를 제가 제껴드리고 안 나오더라도 개념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괜히 복잡해서 안 나올 것 같은 건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내기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내는 교수님 문제 내는 스타일이 막 잘 잘한 거 막 15개씩 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물리 문제가 이제 큰 문제 막 4개씩 나오고 이렇게 새끼 문제로 나오는 식으로 내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평형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네. 동역학 문제로 나오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첫 삭을 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2장 있잖아요. 3장이죠 3장. 네. 3장에 연습 문제 풀이 위주로 하겠습니다. 좀 개념 설명하다가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